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은 쫓으려고 하면은 도망가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나를 따라온다. 돈이란 놈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뭔가 주체적이에요. 돈의 노예가 됐다거나 돈독이 올랐다거나.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노무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요즘에 사실 이제 뉴스를 보면, 뭐 제가 또 언제 곧 얘기를 하겠지만, 온통 뭐 투기, 뭐 비투, 뭐 하여튼 이 돈에 대한 이것들이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멀리 가서 뭐 실업률 지표, 뭐 취업률 뭐 지표, 뭐 이런 걸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온통 다 돈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다다익선에 해당하는 게 뭘까? 왜? 이게 사실 배치되는 거잖아요. 다다익선과 과유불급. 근데 다다익선에 해당되는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고 얘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게 뭘까? 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돈은 다다익선이니까, 돈은 다다익선이긴 하지.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돈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리고 화폐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걔는 무생물이죠. 물질. 예,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걔는 플라스틱에 뭐 마그네틱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각종 뭐 지역 화폐도 있고, 뭐 화폐라는 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코인이 들어가니까 뭐 각종 이제 가상 화폐라는 뭐 그런 존재들도 있고, 뭐 하여튼 화폐가 많아지긴 했는데 걔네들 어디를 뒤져봐도 눈도 귀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보거나 듣는 것 같지는 않아. 얘네들은 무생물이야. 우리 돼지든 토끼든 호랑이든 다 눈 있고 귀 있잖아요. 근데 돈은 눈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근데 눈 있고 귀 있는 애들보다 더 무서운 걸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얘네들도 돈도 성향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막 취하고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많으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그냥 디립다 덤벼들었다가는 아예 그냥 짜그리 쪽박이 난다는 거. 쪽박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인생을 아예 그냥 다 말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만 말아먹냐? 아니야. 우리 가정. 우리 가정만 말아먹어? 아니야. 우리 뭐 부모, 형제까지 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말아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지, 돈이 너무 다다익선했으면 좋겠긴 한데 얘는 알고 좋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쪽박을 차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제가 오늘 땡땡이 브라우스를 입었는데, 예, 요게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하자면 이게 두 가지 색깔에 이게 땡땡이가 잔뜩 있어요. 이 땡땡이 하나를 우리 코인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코인으로 생각하는데 뭐 코인이 10원짜리, 1원짜리, 뭐 50원짜리 뭐 그런 애들도 있지만 요즘에 뭐 비트코인 같은 애들은 뭐 그게 진짜 이렇게 동그라미 코인인지 내가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애들이 몸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에 한 100만 원? 1000만 원?
그럼 몇 개일까? 아유, 하여튼 기분 좋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근데 기분은 좋은데 이거 은근히 무섭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쪽박 안 차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할래도 예, 뭘 잘해야 돼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해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응. 그냥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그냥 디립다 잡으려고만 하면요. 아우, 그냥 넌더리가 나서 도망을 가요. 하물며, 하물며, 이 돈이라는 애는요, 그래도 이 사람은 뭐라도 갖고 있냐면, 뭐 동정심, 아, 측은지심, 아휴, 그래도 내가 막 이렇게 또 막 너무 함부로 하면은 또 저 사람 상처받을까봐 하는 뭐 배려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심심심들이 있어서 그나마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근데 돈은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돈에는 동정심, 측은지심, 배려심, 이런 거 없어요. 뭐만 있어요? 속성, 기질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속성과 기질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돈은 가장 큰 심리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상 심리. 이걸 보상 심리라고 표현은 했지만, 보상 심리라는 게 이제 뭐냐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자기의 가치의 몇 배, 자기가 예를 들면 100이었으면 그 100의 가치보다 따블의 보상을 반드시 챙기려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우리 이제 어릴 때,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애가, 엄마 공짜 있잖아. 이랬어요. 공짜 어디 있는데? 그러면은, 아, 왜 치킨 시키면 콜라 공짜로 주고, 그거 공짜 아니야? 뭐 이랬어요. 에휴, 그래, 너도 커봐라. 그 소리가 나오나. 이랬더니, 이제 경영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어린 마음에 했던 얘기들이 되게 웃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건 이제는 아닌 거지. 자, 우리가, 지금도 내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 진짜 그 공짜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겠죠? 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치킨을 시키면 콜라를 공짜로 줘요. 그건 공짜라는 이름으로 줘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가끔 이제 배달의 뭐뭐뭐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리뷰 올리면은 뭐 치킨볼 이런 것도 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단순히 치킨볼 하나에 얼마짜리로 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공짜로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말했잖아. 공짜가 어딨냐고. 자, 첫 번째, 치킨을 시키면 콜라를 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치킨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15,000원을 내면 그 안에는 닭값도 들어가고 기름값, 임대료, 뭐 직원 인건비, 뭐 전기세,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콜라 값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땐 치킨을 시키지, 치킨을 시키면서 그 안에 막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시키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야, 치킨이 14,500원이고 콜라가 500원이야. 그러면 콜라 안 시켜 먹습니다. 네, 근데 그냥 치킨 값이 15,000원이야. 근데 콜라 공짜로 줘. 그런다고 해서 콜라 값이 얼마인데 나 콜라 먹기 싫은데 나 그러니까 그거 빼주고 나 500원 깎아줘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게 가격입니다. 가격. 제가 예전에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정말 제가 뒤통수를 잡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요, 자기 삶이 적게 일하고 적게 돈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면 그냥 자기는 그냥 한 150만 원만 줘도 좋으니까
그냥 150만 원어치의 일만 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식당을 가서 그냥 공깃밥 같은 거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렇게 밥량이 많진 않아요. 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럼 그 공깃밥이 좀 많아. 그럼 나는 반 공기밖에 안 먹어. 그러면 식당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저는요 반 공기밖에 안 먹으니까요 반 공기만 주시고요, 저 500원 빼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라는 것, 걔가 돈이 만들고 싶은 가격의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내 기준에서 원가만 생각해서 나는 여기서 요거 빼고 나는 저기서 저거 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킨 14,500원에 콜라 500원. 그러면 콜라는 어떤 사람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사람만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치킨 15,000원에 플러스 콜라는 공짜. 그러면 공짜라는 그것 때문에 이 가격에서 500원어치를 콜라가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시선보다는 내가 똑같은 15,000원짜리의 치킨을 먹으면서 콜라라는 알파의 보너스를 서비스로 받았다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콜라를 설령 먹지 않더라도 그 콜라를 주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저희 집에는 그런 콜라가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디굴디굴 하다가 그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했더니 누가 변기 닦는 데 쓰면 되게 좋대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 빠진 맥주나 그런 거는 화분에다가 주고, 김 빠진 콜라는 변기에 부어서 이렇게 솔질을 이렇게 하면은 되게 깨끗해진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어. 왜? 우리는 아무도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원짜리 콜라에 그 15,000원짜리 치킨에 콜라가 온다고 해서 그거 공짜 차라리 주지 말고 500원 빼주세요 하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돈이 가지고 있는 보상심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라는 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막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계산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보상심리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말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어디서 아주 좋은 투자거리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원금도 보장이 되면서, 보통 요즘 은행 이율이 뭐 한 2%도 안 되잖아요. 뭐 1. 몇 프로도 안 될 거야. 근데 10몇 프로를 준다는 거야. 원금도 보장이 되면서 10몇 프로를 준대. 그런데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 세상에 돈이라는 애는 보상심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대신에 얻는 보상은 작은 보상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생각보다는 현명한 거죠. 근데 자기가 조금 리스키한 쪽으로 자기가 들어갈 때는 뭘 얻고 싶어 해요? 그걸 만회해야 될 거 아니야. 리스키한 거를 그냥 당하고 있을 돈이 아니야. 얘가 얼마나 보상 심리가 강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큰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감히 돈의 이 위험성을 모르는 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원금 보장도 해주면서 대가도 풍부하게 치러진다라는 그 사람의 말에 속아서 덜컥 자신의 어떤 돈을 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미끼로 말한 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돌려막기를 하든 뭐 어디서 빌려서 주든 그거를 해결해 주겠죠. 근데 결국은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내 원금은 항상 손실로 마감이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이제 투자 사기 같은 거예요. 투자 사기. 왜 우리들 이제 보통 보면은 지인들, 친한 지인들이 야, 내가 있잖아, 되게 좋은 거 있어. 야,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거 아무한테는 못 알려줘. 이러면서 하는 게 보통 보면은 그런 돈의 보상 심리를 모르고, 그쵸? 이 사람이 그냥
그런 보상 심리 같은 거 모르니까 원금도 보장해주면서 높은 이율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모종의 아무 아이템이든 아니면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은행에서 사실은 이율로 이렇게 받을 때 보면은 요즘에 5%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요즘 이제 비대면 많이 하니까요. 서로 그거 그냥 딸라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 5% 받았다 그러면 야, 5% 하려고 주식하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전자산에서의 5%와 주식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막말로 내가 어디다가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돼버리면 내 돈 다 휴지되는 거야. 빵원. 그것에 대한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5%지만 안전하냐 아니면 리스키하느냐에 따라서 그 5%의 가치는,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안전하면서 리스키할 때 받는 뭔가의 보상을 돈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분들이 주로 투자 사기 같은 걸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공짜 없고, 자, 그 공짜마저도 뭐라는 거,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앞으로의 계속 미끼를 끌어올리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과, 안전한 돈에 적은 이자가 붙는 것과 리스키한 투자에 큰 보상을 얻게 해주는 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이라는 거. 요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당해.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켈 박사와 하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선한 어떤 그런 마음과 아주 악마 같은 마음이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습니다. 돈.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우리 사회심리학에서요. 근데 저도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채팅 앱에서도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본 적도 없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 우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 근데 너무 잘해줘. 그러면 사회심리학에서는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람이 경계심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채팅앱에서 나는 의사인데 나는 어디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보통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채팅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거를 액면으로 믿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믿고 시작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런 게 있나? 이런 조직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조차도 없는 어떤 누군가, 본 적도 없는 썸바디가 막 나에 대해서 너를 보니까 어쩌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쩌고 너는 너무 아름다운 심성을 어쩌고 해갖고 기승전 결론은 뭐냐면, 근데 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환자는 하기 어려운데 난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얼마만 일단 네가 먼저 지급을 해주면 내가 쏴줄게, 이런다던가. 또 얼마 전에는 B2로 해서 요즘에 주식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날 언제부터 봤다고 갑자기 하나 띡 와갖고 네가 최소한 30% 이상의 수익률을 내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단 얼마를 입금하면 내가 그거를 수익률을 해서 너한테 넣어줄게. 미니멈의 액수를 제공을 한대요. 그게 뭐예요? 한 30만 원 이런 거야. 30만 원. 그러면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30만 원? 30만 원이 큰 돈일 수는 있지만 솔직히 30만 원이 없다고 해서 한 달이 어떻게 뒤집어지진 않잖아요.
그래 30만 원 정도면은 뭐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고 이제 3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바로 30%의 수익률이 들어와요. 왜? 30만 원에 30%라고 하면은 뭐 9만 원 돈이잖아요. 맞겠죠? 9만 원 돈이잖아. 9만 원은 사기를 치려는 인간 입장에서 그 정도. 머니는 있어요. 100만원은 있어요. 그럼 9만 원을 넣어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30만 원에서 9만 원을 받았으니까 300만 원이면은 90만 원이고 3천만 원이면은 900만 원이고 3억이면 9천만 원이네? 라고 계산을 해서 몇 억을 털렸대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왜? 왜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해줘?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가 뭐 금융감독원인데 뭐 당신의 뭐 계좌가 털려서 자기가 도와주겠다? 쥐가 뭔데 왜 날 도와줘요? 우리 보통요 도와주는 거 정도는요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졌을 때도 도와주세요 그러다 안 도와줘요. 뭘 해야 저기 아줌마 저 좀 도와주세요 119에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래야 그 아줌마가 나? 그러면서 119에다 전화를 하는 판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돈 벌어주게 해주겠다고 뭐가 왔어.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안다고? 왜 나를 안다고 해준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사회심리학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그래 나한테 무슨 신기루 같은 은혜 무슨 뭐가 있나 보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나를 도와줘. 나 완전 땡잡은 거네? 나한테 이제 기회에 뭐가 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거기에 덜컥 걸려드는 겁니다. 돈은요 특히 사람이 돈을 물고 왔을 때는요 올 때는 치킨박사 같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그 크기의 똑같은 하이드라는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만큼의 이 기본적인 논리를 아시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심리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되게 잘해줘. 거기에 경계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누구예요?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몸은 컸고 뭐 지능은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 안에서는 유아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주로 뭘 많이 해요. 유괴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 아저씨가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니 진짜 보도 못한 아저씨가 왜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줘? 나 이쁘게 생겼다고? 말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성인이 돼서도 그 심리적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렇게 돈으로 나한테 유혹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수고를 마다않지 않고 너희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게 하는 거에 혹딱 빠졌다가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이 정서적으로든 내 실질적인 뭐 현실에서든 다 피폐해지는 이런 일들이 요즘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한 노릇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돈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은 쫓으려고 하면은 도망가고 그쵸? 가만히 있으면 근데 가만히 있는다는 게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그쵸?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이라는 놈은요 생각보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뭔가 주체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거가 그런 거잖아요. 돈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돈의 노예가 됐다거나 우리가 보통 말하면 돈독이 올랐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박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기 도박단을 뭐 얘기할 때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무슨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뭐 슬롯머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나는 뭐 그런 건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그 슬롯머신이 도박의 도자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도박에 빠지느냐?
처음에 이제 딱 초짜가 이제 딱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슬롯머신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3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돈을 따게 해준대요. 네. 3번에 한 번은 무조건 따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5번에 한 번은 무조건 따게 해주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처음에는 잦은 확률로 이 사람이 따게 해준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돈 맛을 봤잖아. 돈 맛을 보게 해서 돈독에 올라서 돈의 노예로 쫙 꼬드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를 이용해서? 보상심리. 내가 반드시 내가 잃은 것에 대한 따따블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돈의 보상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고리로 돈을 받아서라도, 차 팔고 집 팔고 뭐 마누라 팔고 애 팔고라도 해서 거기다가 내 보상의 어떤 그 근간을 만들어 놓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수단으로 우리가 망하는 게 보통 도박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사행성 게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단맛을 보게 한 후에,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뭘로 가서, 네, 내가 막 돈을 쫓게 하는 어떤 청개구리 심리의 모드로 가서 막 돈을 쫓으면 점점 도망가면서 결국에는 보상심리로 이 사람을 더 이상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꽉 붙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나도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옛날에 3가지 좋아하는 거 있다고 얘기했나? 안 했나? 자유, 돈, 남자. 근데 돈을 싫어한다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나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그 스님들 다 믿어. 말은 무소유지. 무소유로 어떻게 살아, 세상. 근데 돈의 속성을 알고 돈을 뭐 챙기던 돈을 찾아야지, 이런 돈의 속성을 모르고 그냥 돈만 하면 결국은 돈독에 올라서 돈의 노예가 돼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두 다 잃고 패가 망신하는, 쪽박 차는 건 아주 돈이 아주 바라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아휴, 그래갖고 뭐 세상에 뭐 돈은 뭐 행복을 갖다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뭐 솔직히 세상에 돈이라는 존재를 아는 한 7살 정도 나이부터는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은 또 그만큼의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건데, 세상에 그만큼 가치 있고 다들 좋아하는 거에는 이 무시무시한 함정도 있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킬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 털리면 안 되잖아. 우리 다 같이 털리면 안 되니까 요 속성 정도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꼭꼭 채워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선곡은요, 돈 얘기했으니까 돈 노래 불러야죠. 왁스의 머니 준비했습니다. 뭐 뭐니 해도 뭐 마음이 어쩌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만 갖고는 또 못 사니까 적절하게 돈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당하지 않게, 그쵸?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게, 돈이 나를 잡아먹지 않게 현명하게 돈을 잘 버시고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